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에센셜 112제 그 네 번째 시간 보험 법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감독 방식이죠. 보험 감독 방식, 공시주의, 중거주의, 실질적 감독주의 세 가지가 있었죠. 자, 다음 중 보험 감독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거주의 감독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험 감독 방식은 실질적 감독주의. 2번, 보험 감독 방식의 유형에는 실질적 감독주의, 공시주의, 중거주의가 있다. 뭐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전 과정을 계속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감독 방식은 중거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감독주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회사의 설립, 경영, 해산에 이르기까지 보험사의 전 과정을 계속적으로 감독하는 보험 감독 방식이 바로 실질적 감독주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등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감독 방식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을 생명보험업, 화재보험업이 아니라 손해보험업이죠.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화재보험업이라고 한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질적 감독주의는 보험사업을 허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건을 규정해 놓고 보험회사가 이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사업을 허가하는 방식이 아니죠. 실질적 감독주의는 처음부터 설립부터 경영에까지 계속 감독하는 것이 바로 실질적 감독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등록, 설계사, 등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설계사의 등록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죠? 설계사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를 찾는 겁니다. 1번, 등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생명보험 관계 업무 경력이 1년인데 1개월이네요. 그죠? 예, 1년 이상인 자는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2번, 개인생명보험 대리점 등록 요건을 갖춘 자, 생명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 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등록, 설계사 등록 어디다 하느냐? 금융위원회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디서 합니까? 보험협회에서 하죠. 그죠? 이 등록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이 바로 보험협회. 이렇게 구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제한을 합니다. 그죠? 아무나 하지 않겠죠. 그죠? 아무나 막 등록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시험도 합격해야 되고 연수과정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의 요건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험회사의 직원은 보험 모집을 할 수 없습니까?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의 임원 직원 중에 대표이사라든지 사회이사라든지 감사 같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명보험 상품은 구매에 따른 효과를 곧바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느낄 수 있으면 굳이 판매 채널 전문가가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등록이 안 되는,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 등록이 안 되는 자인데 문제는 등록이 가능한 사람을 찾는 문제네요. 1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지금 뭐 파산 선고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일단 복권까지 됐으니까 당연히 등록 가능합니다. 2번,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은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안 되죠. 유예기간이 끝났다? 이건 또 가능할 수가 있죠. 그래서 등록이 가능한 자는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이전에 과거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유용이니까 굉장히 무겁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3년
3년이 지나야 설계사 등록이 가능하다. 3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함정 보겠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은 보험설계사가 될 수가 없다.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보험설계사가 될 수가 없죠. 복권이 돼야 가능합니다. 31번 보겠습니다. 교차모집 설계사는요. 교차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설계사가 2종의 생명보험, 그러니까 생명보험의 2종이니까 손해보험이 될 거고요. 손해보험의 2종은 생명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종의 보험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한 제도가 교차모집이 되겠습니다. 이 교차모집을 할 수 있는 설계사가 될 수 있는 경우 찾아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설계사가 손해보험 설계사 할 수 있다. 이거 가능하다는 거죠. 자, 생명보험 설계사가 생명보험 대리점, 대리점 어차피 안 될 분들은 생명보험의 2종이 생명보험은 아니죠. 2종, 다른 종류. 3번, 대리점 어차피 안 된다 그랬죠. 대리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교차 모집을 하기 위해서 등록해야 하는 곳은 당연히 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교차 모집 제도는 생손보 전속 설계사의 교차 모집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생명보험 한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를 위해서도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사전속주의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 제도가 교차 모집 제도다. 이거 여러분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교차 모집 설계사입니다. 임을 알리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알리는 것은 계약자에게도 고객에게도 좋은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금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설계사 등록 말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중 보험 설계사의 등록과 말소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등록과 말소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여러분께서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은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소는 설계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자, 요걸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 신규 등록. 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등록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협회에 등록하는 겁니다. 보험설계사가 시험 합격, 교육 이수 하고 난 다음에 보험회사를 통해 협회에 등록 신청한다. 이거 맞는 얘기네요. 두 번째, 경력 등록. 등록 교육 이수 후 보험회사를 통해 협회 등록 신청한다. 등록은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 된다는 말씀드렸죠. 말소는 뭡니까? 보험 설계사가 보험협회에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이게 틀렸네요.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회사를 통해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 대리점의 영업보증금 한도는 1억이죠. 어디다 맡깁니까? 예탁하는 기관은 보험회사.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중개사는 어디다 등록하느냐? 감독원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보험감독원이에요. 그래서 요걸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또한 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예탁기관은 어디냐? 역시 보험감독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는 다 예탁기관, 등록기관 모두 금융감독원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설계사 등록 업무는 설계사 본인이 직접 신청이 안 된다 그랬죠. 등록 업무는 절대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설계사의 말소 신청은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설계사 등록과 말소 신청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지 않죠. 말소는 직접 가능한데 등록은 직접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연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다양하게 바꿔서 나온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번 보겠습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랭이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모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몇 가지 제한이 있었죠. 1번, 점포 외의 장소에서는 모집할 수가 없죠. 반드시 점포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2번, 대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요구하면 나쁜 놈이죠. 안 됩니다. 3번, 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할 수가 없다라는 거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집할 수 있다가 서로 상반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1번 지문과 3번 지문을 비교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점포별로 모집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몇 명이냐? 2명입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대리점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직접 상품 개발은 안 됩니다. 상품 개발은 보험 회사의 역할이죠. 보험 대리점은 판매, 그죠? 체결, 그죠? 그다음 고객 관리, 이제 이런 것들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인 보험 대리점은 보험 대리점인데 크죠. 예, 법인의 형태입니다. 개인생명보험 대리점의 등록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4명 이상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1명 이상 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예, 영업보증금.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니까 되게 커야 되겠죠. 하지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금융기관이죠. 그래서 신용도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영업보증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0억, 5억 다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보험업법에서는 이 보험계약 체결, 그 다음에 모집에 관련돼서 금지 행위,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벌칙도 함께 나와 있죠. 자, 그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적법한 거 찾는 거네요. 1번 보겠습니다. 보험료가 월 3만 원인 보험계약을 위해 1만 원 문화상품권을 전달하는 행위가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냐 아니면 적법하냐, 예, 이거 물어보는 거네요. 이게 이제 특별 이익을 제공했냐 하지 않았느냐, 예, 이걸 이제 우리가 기준은 뭘로 삼느냐, 이제 그걸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월 3만 원이면 1년간 납입할 총 보험료가 곱하기 12니까 36만 원이 되겠죠. 그죠? 이 1년간 납입 보험료의 10%, 즉 3만 6천 원입니다. 3만 6천 원과 3만 원 중에서 적은 금액보다 많으냐 적으냐 제공한 선물이, 이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3만 6천 원보다 적은 3만 원보다 적은 1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전달했기 때문에 얘는 적법 되겠습니다. 2번,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유계약이죠. 예, 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3번, 고객의 편의를 위해 보험 설계사가 자필 서명을 대신한다. 이거 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월 보험료 2만 원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에게 2만 2천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다. 자, 이게 특별 이익을 제공했냐 안 했냐 똑같이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자, 2만 원이니까 1년간 납입 보험료는 24만 원이 되겠네요. 의 10%니까 얼마냐? 2만 4천 원이 되겠네요. 그죠? 자, 3만 원과 이 금액과 3만 원의 적은 금액이 바로 특별 이익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2만 4천 원보다 적은 2만 2천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적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 당연히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을 해야 되는데 계약자가 대신 서명하도록 안내하면 안 된다. 큰일 날 일이죠. 두 번째,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 모집을 한 경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하여 반드시 자필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금지 행위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전화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자필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보험료가 월 3만 원인 보험 계약을 위해 1만 원 문화상품권을 전달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 앞서서 문제로도 풀어본 내용입니다. 35번 보겠습니다. 보험 안내자료, 주요 기재사항. 고객에게 안내를 하는 자료, 보험에 대해서 안내하는 자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주요 기재사항, 필수 기재사항은 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겠죠. 보겠습니다. 1번,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예, 비교는 항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비교 공시,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은 주요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배당,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할 수가 없죠. 그죠? 특별히 연금보험에 대해서만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3번,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고객이 알아야 될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주요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나왔네요. 몇 년의 실적을 근거로 장래 계약자 배당을 보험 안내 자료에 예시할 수 있냐. 야, 몇 년이냐? 직전 5개년도, 5년도 실적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 안내 자료는 방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내용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이름, 연락처, 소속 반드시 알려야 될 내용이네요. 보험금 청구 단계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단계에서 권유 단계에서 반드시 알려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과 관련된 보험업법 내용입니다. 자, 통신수단은 뭐 전화, 뭐 컴퓨터 통신 여러 가지 있겠죠. 자,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보겠습니다.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할 경우 타인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모집한다고 계속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 전화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2번, 청약 철회는 계약자가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해야 된다. 자, 청약은 통신수단을 위해서 쉽게 편하게 했는데 철회를 하고 싶을 때는 방문을 해야만 된다. 그러면 청약은 쉽게 해놓고 철회는 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청약 철회도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모집을 했을 경우에는 철회도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가능해야 합니다. 3번,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왜 홈쇼핑을 보시게 되면 우리 보험 상품 안내하고 판매하는 쇼호스트, 아나운서들 다 설계사 등록, 모집인 등록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네, 대표 통신수단이죠. 이용하여 모집할 경우에는 자필 서명이 면제가, 어떤 경우도 자필 서명은 기본적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면제되는 요건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면제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외 사항을 여러분께서 체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기 위해서는 통신 판매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거 안 되죠. 그죠? 예, 통신 판매 자격이 아니라 보험을 팔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세 번째,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자,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아니죠. 뭐 1년 이하의 징역까지는 안 갑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제재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라는 것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아유, 발음도 어렵습니다. 그냥 협정 뭐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준수사항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죠. 협정의 적용 범위는 협정 체결 당사자인 보험회사 그리고 그 소속 모집 종사자 다 포함이 됩니다. 요거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협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아닙니다. 생명보험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번, 생명보험협회는 신고가 접수가 되면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의 심의, 접수가 되면 공정경쟁질서유지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유지위원회.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위반사항이다라고 확인이 될 경우에 제재를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금. 자, 보험업법에서는 과태료, 협정에서는 제재금. 이게 틀린 겁니다.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을 위반할 경우 신고 어디다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감독원이 아니라 생명보험협회에 6개월 이내에 신고 가능한 기간은 6개월 이내에 어디다 해야 된다고요? 생명보험협회.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협정 위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보험회사는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어디다?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생명보험협회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특별이익 제공 시 1,0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가 될 수 있다. 특별이익 제공은 굉장히 큰 건이죠. 1,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